깊고 푸른 숲 가장자리에 자리한 솔메 마을에는 유난히 곱고 푸른 소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처럼 강직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송이라는 젊은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망설임 없이 뻗어나가는 소나무처럼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송의 목표는 단 하나,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자 수호자가 되어 가문의 마을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 활쏘기와 창수를 연마했고 지친 기색 없이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의지 앞에서는 어떤 고된 훈련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과 성장에 감탄하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느 해 숲 깊은 곳에 사는 사나운 맹수가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했지만 청송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의 힘으로 저 맹수를 물리치고 마을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오만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마을의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어른들의 조언이나 동료들의 협력 제안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나의 의지가 곧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를 과신하며 홀로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맹수는 교활했고 숲의 지형은 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청송은 여러 번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타고난 강인함과 포기를 모르는 의지로 간신히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맞서면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나갔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마침내 맹수와 마주한 청송.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승리를 향한 그의 의지는 하늘을 찔렀고 마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맹수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청송을 맞이한 것은 열광적인 한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노장은 상처투성이었던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송, 자네의 용기와 의지는 참으로 대단했네. 마을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마음도 가득하지. 하지만 진정한 수호자는 자신의 힘만을 믿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하네. 때로는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롭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네. 곱게 자라는 소나무도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숲을 이루어져야 더욱 강하고 건강한 법이지. 청송은 노장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때로는 오만함이 되어 자신의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혼자만의 공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감과 조화 속에서 빛나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청송은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간직했지만 이전의 오만함과 대신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노장의 기회에 귀 기울여 진정한 수호자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가면서도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소나무처럼 청송은 목기운을 더욱 성숙하게 발휘하는 젊은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붉은 심장의 대장장이 홍염 이야기. 해질녘이면 온 마을이 붉은 기운으로 물드는 대장장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밤낮없이 불꽃이 타오르는 대장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홍염이라는 이름의 젊은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용광로 속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망치를 내리치는 팔에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넘실댔습니다. 홍염은 마을 최고의 대장장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도 실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도 망설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이글거리는 이 불꽃처럼 내 안에 열정을 담아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어. 그녀의 외침에는 세상을 녹일 듯한 뜨거운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검과 도구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강렬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가장 뛰어난 작품을 뽑는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과제는 마을 수호신에게 바칠 영혼의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홍념의 심장은 축제 소식에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실력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최고의 명예를 얻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홍염은 밤낮을 잊고 망치질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대장간의 불꽃보다 더 뜨거웠고 그녀의 손끝에 방패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합금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섬세한 문양을 새기던 중 실수로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홍염의 숨겨진 성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불처럼 급하고 폭발적인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수가 일어나자 참지 못하고 망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젠장,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의 조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자신감 뒤에는 이렇듯 제어되지 않는 불같은 성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다혈질이 폭발한 후 대장간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수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다가서길 꺼려했습니다. 홍염은 외로움 속에서 더욱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방패는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만을 뿜어낼 뿐 처음 그녀가 담고자 했던 뜨거운 영혼의 울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제 전날 홍염은 거의 완성된 방패 앞에서 마지막 당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실수 하나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안에 불같은 다혈질이 다시 폭발하려 하였습니다. 손에 쥔 망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는 물통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굳게 담은 입술. 그 모습은 그녀가 만들고자 했던 영혼의 방패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 원했던 모습인가? 나의 열정과 자신감이 고작 이런 분노를 위해 존재했던가? 홍염은 천천히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혈질이 열정의 불꽃을 잘못된 방향으로 태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날이 밝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홍염은 자신의 방패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방패는 어젯밤의 실수로 생긴 작은 흠집이 남아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흠집은 분노의 흔적이 아닌 성찰과 깨달음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홍염은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면서도 깊은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패에는 저의 뜨거운 열정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다혈질적인 성미가 담긴 흔적이지요.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뜨거운 불꽃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비록 흠집은 아니지만 홍염의 방패에서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깊고 따뜻한 기운, 뜨거운 열정이 올바르게 승화된 진정한 영혼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홍염은 그해 최고의 영예를 얻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더욱 성숙한 대장장이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대장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지만 이제 그 불꽃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창조적인 열정과 따뜻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옹기골의 장인 석진 이야기 토의 특성. 봄 기온이 완연한 4월 어느 화요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어느 한적한 골짜기처럼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 비껴나간 듯 옹기골 끝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촉촉한 흙내음과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는데 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옹기 제작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바위 같은 존재 석진이라는 이름의 옹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잘 다져진 땅처럼 단정했고 크고 작은 옹기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좀처럼 말을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그의 손길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 느리고 정확했습니다. 어려운 형태의 옹기도 결코 포기하는 법 없이 완성해내는 그의 놀라운 끈기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또한 그가 빚어내는 옹기들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 중형의 미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자 살아있는 역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화한 도시에서 온 듯한 상인 하나가 옹기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끈하고 번쩍이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이는 공장에서 빠르게 찍어놓은 듯한 그릇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방식의 고된 노동에 지쳐가던 몇몇 젊은 장인들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방식에는 이유가 있네. 흙은 정직해서 들인 공만큼 단단해지는 법이야. 그는 변함없는 끈기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흙을 다지고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온 노송처럼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끈기는 점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고집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제안하는 개량된 가마나 약간 디자인의 변화조차도 근본 없는 짓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 했지만 그의 중요적인 성품 결국에는 전통이 우선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마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지듯 옹기골의 마음도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옹기를 참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마음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석진의 변함없는 끈기는 그의 작업장을 지탱하였지만 그의 완고한 고집은 옹기골 전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 도시에서 권위에 있는 도자기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옹기골의 명성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였지만 주최 측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분열된 옹기골에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석진은 자신의 신념대로 수십 년간 연마된 끈기가 고스란히 담긴 가장 전통적인 대작 항아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반면 젊은 장인들은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을 따로 출품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을의 중용이 깨어질 위기가 온 순간 석진은 자신의 고집이 가져올 줄 모르는 결과를 직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실망한 눈빛과 마을 어른들의 깊은 주름 속에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람회 전날 석진은 홀로 작업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고 작업장 안에는 그가 평생 만져온 흙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안에 단단하고 균형 잡힌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끈기의 결실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작업장 밖의 땅을 생각했습니다. 땅은 굳건했지만 매년 봄이면 새로운 생명을 품어내고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여 만물을 길러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중용이란 변치 않는 것이며 뿌리 깊은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임을. 그의 끈기가 더 이상 완강 고집이 아니라 변화를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다음날 석진은 젊은 장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는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오랜 끈기에서 비롯된 깊은 지혜와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그는 젊은이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실험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옹기골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쓰임새를 더한 새로운 작품들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중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그들의 작품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옹기들은 옹기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든든한 기둥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의 끈기뿐만 아니라 완고한 고집을 넘어 진정한 중용을 실현한 그의 지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옥한 대지처럼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길러내는 토의 참된 덕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옹기골은 다시 흙을 빚는 소리와 함께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어느 구역처럼 반듯하게 계획된 도로와 같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현대 건축물이 규율의 도시, 금의 특선 규율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물인 한 명이 바로 설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의원이자 도시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였고 이름처럼 설이처럼 차갑고 명료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설이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철저한 냉정함과 흐트러짐 없는 절제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먼지 하나 없이 전동되었고 모든 서류는 칼같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을 오직 논리와 원칙, 데이터에 기반해 내렸고 사적인 감정이나 불확실한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성향은 정연시의 질서와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오래된 다리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수 혹은 전면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는 수많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물류 시스템에 큰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이 문제로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함으로 접근했습니다. 즉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 보고서를 분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관련 부서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절제력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 해결 방식은 곧 갈등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규정과 원칙, 완벽한 구조, 안전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거나 규정에 벗어나려는 대안들은 가차없이 기각하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은 모든 대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지만 그 과정은 끊임없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규정상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민들이나 일부 기술자들이 통행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나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설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일 뿐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안전한 해결책만을 고집하는 그녀의 태도는 점차 시민들에게 답답하고 숨막히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함은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냉혹함으로 바쳤습니다. 결국 다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했고 기술자들도 의견도 엇갈려졌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 없는 냉정함과 절제된 태도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제출된 모든 대안을 논리적으로 허점과 규정 위반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합리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대한 공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차가운 논리 앞에 좌절감을 느꼈고 회의장은 불신감과 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과 원칙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과 원칙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외침은 설이의 철벽 같은 냉정함과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녀는 겉으로는 절제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그녀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보고서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나열 넘어 다리 폐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아이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적인 비판과 끊임없는 잔소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강철 같은 규칙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적에 맞게 재련되고 구부러질 수 있는 금속의 유연함을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설이는 관련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언급하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 능력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비판은 이제 대안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엄격한 절제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다리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시민들은 서리의 변화와 놀라움을 존경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고 원칙을 중시했지만 이제 그녀의 냉정함 속에는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과 함께 현실을 고려하는 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금의 기운이 가진 진정한 힘, 단단함과 날카로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정연되고 쓰일 수 있는 가치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원칙과 더불어 그 원칙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능력 덕분에 더욱더 굳건한 질서를 다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면의 소고지기, 해심 이야기, 수의 특성, 바닷가 절벽 위에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물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심장부에는 세상의 온갖 비밀과 잊혀진 지식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시면의 서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를 묵묵히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해심이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눈을 가진 그는 서구의 낡은 책들 속에서 오랜 세월을 길어 올린 남다른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말수가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통찰력을 구하러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흐르는 복잡한 감정의 물결, 숨겨진 욕망과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의 조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의 깊이를 알려주듯 명료하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해심은 서구의 가장 깊은 곳, 먼지 쌓인 서가에서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양피지에 고대 문자로 쓰인 그 두루마리는 세상의 근원적인 진실과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비밀스러운 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지혜에 대한 갈망과 함께 그 힘을 소유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파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심은 두루마리 해독제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소구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밤낮 없이 고대 문자와 씨름하였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의 정신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용은 우주의 심오한 원리와 함께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끊임없는 욕망과 위험성들이 동시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독에 몰두할수록 해심의 지혜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 문구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고 창밖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마저 비밀스러운 계시처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깊은 물속에 잠기듯이 서서히 다가오는 망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들은 예전과 달라진 해심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고 그의 말은 심오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세상을 구원하거나 혹은 파멸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식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욕망은 뒤틀려 그를 현실로부터 고립시키는 깊은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해심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력한 힘을 얻는 의식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해심은 서구 꼭대기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이 의식을 통해 궁극의 지혜를 얻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리라 믿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절정에 달했고 망상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깨달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면, 통제되지 않는 본능의 격려와 같은 욕망과 악의 다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망상의 이미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줬던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는 성난 파도가 절벽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고 그것은 마치 그의 내면에 벌어지는 혼돈의 투영과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해심은 정신이 아이러니하게도 맑아졌습니다. 그는 찢어진 두루마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바다, 그 안에 존재하는 지혜와 위험한 욕망, 거친 본능의 파도, 그리고 때때로 모든 것을 흐리는 망상의 안개까지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항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해심은 두루마리를 다시 깊은 곳에 봉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지혜를 간직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깊은 바다의 위험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겸손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건넸고 그의 말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공감과 현실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했고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되 결코 그 안에 잠식되지 않는 수의 덕목을 진정으로 체현하는 현자가 되었습니다.